7월 26일 금요일 밤 9시 3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가 며칠째 계속 덥습니다. 더운데 이런 때는 불쾌 지수가 높아지고 하는 단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침 일찍 일어나면 굉장히 상쾌하고 새벽 일찍 일어나도 금방 아침이 밝아지니까 또 운동하면 땀이 송송송 잘 나기 때문에 운동하고 또 샤워하고 그런 맛이 또 있습니다. 여름 맛이. 그래서 다들 기분 좋게 한 열흘 정도 더 보내면 또 시원한 바람이 밤에는 귀뚜라미 소리와 함께 살살 오니까 잘 견뎌내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는 참을성이 좀 작겠죠. 비교적 대체로요. 그것은 이제 어른들은 좀 살아봤기 때문에 아니야 이거 다음에는 이렇게 올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그 세월의 돌아감, 어떤 이치에 대해서 조금 더 어린아이들보다 알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좀 달래고 추스를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더워 하면서 막 이렇게 좀 호들갑 떠는 편이고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의 큰 사건 얼마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 있었는데 좀 어른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이 막 이렇게 할 때 그러지 마라. 이렇게 시간 좀 지나면 또 괜찮아진다. 또 막 이렇게 뭐 부풀리는 괴담 같은 게 나올 때 하지 마. 왜 그렇게 장난치니? 이렇게 해서 좀 뭐 꾸짖을 때도 있고 좀 타이를 때도 있고 이런 어른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요즘 보면 뭐 어른들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생각하는 어른들은 있지만 오히려 더 부추기고 국민들을 이렇게 막 사워 이렇게 하면서 막 몰아붙이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어른 실종 시대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울 때라도 그래 너 먼저 먹어 하면서 이렇게 물 한 잔 먼저 먹으라고 앞에 오세요. 너 그렇게 목마르면 앞에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존재들도 많이 곳곳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국일보 기사랑 경북신문 기사랑 두 가지를 이렇게 발췌를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이 칼럼을 바탕으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전라도의 전남고교 1학년 80명이 통일희망 열차를 타고 17일간 대장정을 중국, 러시아 독립운동 현장을 이렇게 돈다고 합니다. 원래 처음으로 출발했다. 민선 3기인 장교육감이 학생 스스로 교육활동을 기획하고 참여하는 학생 통일 자치학교 형태로 개선시킨 프로젝트다. 현지 탐방길은요, 러시아에선 크라스키노, 우수리스크, 블라디보스토크, 하바롭스크 등을 돌아보면서 통일과 희망의 의지도 다진다. 여기에 보니까 이 일정만이라면 뭐 스보보드니라고 하는 자유시라고 하는 우리 요즘 보면 봉오동 전투가 또 영화로 나오고 뭐 봉오동 전투 이야기하다 보니까 참 뭐 예상했던 바지만 흥미롭죠. 명색 그래도 6월달을 이렇게 6.25를 지나면서도 제대로 된 그 6.25 전쟁에 대한 다큐멘터리,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만행에 대한 어떤 영화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실종입니다. 전부 항일운동, 항일전쟁, 전투 이런 것만 계속 나와요. 뭐 그 전투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주 관심사는 정치권에서부터 문화예술계 또 노동계도 요즘 나서죠. 불매운동 같은 거 하면서 전부 일본으로 화살을 돌리게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주 일제히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시절이라서 여기에도 보면 일정에는 이 자유시를 가지는 해당되어 있지 않나요? 이 내용으로만 볼 때는 여기 가게 되면은 그 스탈린의 그 공산주의자들의 일본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아이들이 알 수가 있을 텐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번 일정에서 뺐는가
그렇네요. 이 장석욱이라는 그 장석웅이라고 하는 전남교육감은 열차학교의 대정장은 아이들에게 쉽게 경험하지 못할 큰 도전이자 배움의 기회가 될 것이다. 3.1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올바른 국가관과 민족의식 고치라는 큰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제가 늘 말하지만 민족이라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같은 체제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육감이 의도하는 국가관이라는 것이 어떤 국가관이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전라도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져요. 너무 이질적으로. 때로는 살짝 외국 같은 느낌, 하여튼 같은 국가가 아닌 느낌까지 들 정도로 저는 요즘 전라도에 대해서, 요즘은 아니고 뭐 계속이지만 좀 이상해요. 투표율 나오는 것도 보면 얼마 전에 북한에서도 선거가 있었죠. 북한의 선거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99점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가 필요가 없는 거죠.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그 걔들도 인민민주주의라고 하니까 선거의 형식은 띄긴 하는데, 근데 전라도도 선거 결과는 그렇게 나오니까요. 아주 그쪽과 굉장히 동질성을 보이거든요. 전라도 지역은 원래 인천 김성수 선생도 있고 대표적으로 이 보수 대한민국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익이라는 것은 그 국가의 정체성, 그 국가의 정설이 되는 체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공산주의가 우익입니다. 과거 소련에서는, 그리고 중국에서는 공산주의 세력이 우익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우익이 정설이고 대한민국에서 우익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말하거든요. 그 이외에는 이설로서 어느 정도 존재할 수 있는 그 좌익이라고 하는데, 전라도 지역도 뭐 포함해서 대한민국은 우익 진영에서의 좌우가 이렇게 경쟁을 벌리는 그런 체제였는데, 전라도가 완전히 왼쪽으로 가버린, 저희 아버님 말씀을 빌리자면 김대중 나타나고 난 뒤에 저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뭐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이 세월이 김대중 나타나고 난 뒤에 그랬다고 본다면 세월이 벌써 지금 20년, 뭐 40년 정도 돼가고 있잖아요. 이게 북한하고의 지금 우리가 이질감도 굉장히 커가지고, 만약에 자유민주 체제로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한 이 계도 기간이 필요할 텐데, 그걸 떠나가지고 우리나라의 동서지역 간에 어떤 이게 갈라지게 된 게 벌써 30년, 40년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참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학생들에게 또 이런 걸 이게 전수시켜서 뭔가를 의도한 걸 가르친다고 하니까 같은 나라 체제 안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집단이라고 봐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이질감을 느껴요. 그런데 경북신문에 경북 남부 보훈지청에 보훈과에 근무하는 박지혜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건 제가 썸네일로 이번에 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한번 올려놔 보겠습니다. 이런 칼럼입니다. 제목이 대한독립만세에서 대한민국 만세가 되기까지, 요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쭉쭉쭉 내려오다가 우리 헌법 전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의 독립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식민지 약소국의 독립에 대한 열망을 고조시킨 1918년 1월 미국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선언, 1919년 1월 고종 황제의 갑작스런 죽음, 그리고 이러한 열망을 분출시킨 그날 고종의 인산일을 이틀 앞둔 1919년 3월 1일 서울 종로구 낙원동의 탑골공원, 그곳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독립에 대한 첫 외침, 그리고 등장하는 우리의 유관순 열사. 이렇게 하면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이 여자분 이렇게 나가는데요. 우리의 선언, 대동단결 선언, 대한독립선언, 28 독립선언, 선언들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선언으로는 국가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정말 안타깝지만요. 그렇게 되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 선언만으로 독립이 되지 않습니다. 내 서울대 갈 거야 하고 선언한다고 서울대 가지는 거 아닙니다. 나 부자 될 거야 선언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 암시로서 도움은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인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안타깝네요. 평범한 영웅들이 있었다. 독립투사가 되었고 끝내 이 땅 대한민국에 독립이 찾아왔다.
수많은 유관순이 있었다. 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그리고 현재 우리가 있게 한 100년 전의 대한민국을 지킨 수많은 그분들을 그리며 점점점. 제가 읽고 싶은 것만 읽은 게 아니라 계속 이런 논조로 가는 문장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분의 대한민국이 아니죠. 조선이 해방되는 과정까지에서 미국 군인의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저도 이 조선인들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데 조선인들만의 노력, 그들만의 피, 땀, 눈물이 조선의 해방을 만들어냈다고 믿고 싶어요.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가 막 확장이 되고 해서 정말 일본군과 대격돌이 일어나가지고 깨부시고 우리 선열들의 피땀 눈물로서 조선을 해방을 이뤄내고 대한민국 건국까지 쫙 이렇게 왔다고 믿고 싶어요. 그러나 절대 불가능한 일이겠죠. 일본이 망하기 직전에 일본의 병력이 800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항공모함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미군에게 덤빌 정도였어요. 세계 패권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부상하고 있는 미군을 공격할 정도였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게다가 1억 옥새라고 하면서 그때는 일본의 군부가 아주 돌아버리던 시기였는데, 아무튼 그런 결사항전을 계획을 하면서 버티다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리틀보이, 팬맨 이렇게 원자 폭탄을 2방이나 맞고 항복한 독종 중에 독종이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어떻게 이겨요?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이기는지. 그런데 그거 다 빼놓고 난 뒤에 이런 식의 감성에 젖은 듯한 칼럼을 내고, 또 칼럼을 냈다는 건 이 사람의 두뇌 구조에는 그런 한국의 어떤 조선의 말기에서부터 해방, 그리고 한국이 만들어진 데까지 이렇게 쭉 맥을 잇는 역사관을 갖고 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나무가 있는데 나무의 형세를 보면은 그 뿌리 상태를 알 수가 있죠. 또 뿌리의 상태를 보면 나무가 자라날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간이든 어떤 집단이든 간에 그 내력과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폐륜화라고 합니다. 폐륜화, 배은망덕하다 그러잖아요. 이 폐륜화가 잘 풀렸다는, 그러니까 잠깐은 모르겠어요. 잠깐은 잘 나갈 수도 있죠. 도둑놈도 잠깐은 돈 훔쳐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잠깐은 잘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폐륜화가 잘 풀렸다는 역사는 없습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어떤 집단이든. 그러니까 이 여자분도 제가 볼 땐 굉장히 순수한 것 같아요. 순진하고. 그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공부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딱 집어넣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걱정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는 폐륜화가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거를 폭넓게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를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 나침반을 찍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계획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이런 전라도에서 있었다 이런 기사는 그렇고, 이렇게 특정한 사람을 제가 딱 찍어가지고 비판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불편해요. 저분들 완성된 완벽한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리고 유감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그렇게 마음 편하게 즐겁게 사람을 물어뜯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개된 글이니만큼 이런 비판도 이 당사자는 감수는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앞전에도 어떤 기자들이나 이런 특정한 사람을 바로 딱딱 하는 이유는 혹시나 이렇게 올려놓으면, 요즘은 검색의 시대고 정말 유튜브의 확장의 시대니까
혹시나 자기의 어떤 칼럼에 대한 비판글이 이렇게 나와서 보게 되면 조금은 느꼈으면 하는 바람. 그 다음에 이 사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글 잘못하면 물론 제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누군가 구석에서 작은 목소리라도 나의 틀린 점을 또 잘못된 것을 짚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좀 조심하지 않을까. 그냥 뭐 뱉어버리고 아니면 말고식. 우리가 뭐 요즘 시쳇말로 기레기라고 하는데 기자 쓰레기라고 하는 그런 게 없이 정말 자기 기사에 책임을 지고 또 아주 책임감 있게 취재를 하고 이러한 풍토가 많아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실과 과학이 확장되는 문화가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제 마음에서 불편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이런 특정 인물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제가 비판글을 달아봅니다. 다시 말하지만 광복군이라고 일컬어지는 또는 뭐 독립운동했는 분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분들의 노력과 의지를 할 리가 제가 없죠. 근데 그 노력으로 조선이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진실이고 과학입니다. 진실이고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내력을 들여다보고 감사할 원천을 조금 더 찾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